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지금 방배동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게 지금 세금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세대 분리가 되는 딸명의로 돼 있어서, 예, 예. 이제 그 2년이 다 돼 가거든요, 취득기간이. 예, 예. 내년,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전세를 다시 한번 놔야 될지 아니면 처분을 해야 될지. 일단 따님 명의로 돼 있었고, 세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그렇죠. 요건을 갖추신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비과세를 네. 받고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해 갈 것인지가 예, 궁금하신 한 번 거예요. 더 전세를 놔야 될 건지, 예. 이게 보면 입지적으로는 방배동 상당히 괜찮네요. 뭐 방배동 카페골목 쪽에도 있고. 예, 그런데 이게 그 개발, 그게 없어가지고요. 주택은 얼마나 된 거예요, 혹시? 이건 2003년입니다, 준공이. 좀 오래됐습니다. 2003년 준공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겠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네네네. 일단 방배동 지역이 상당히 지역적인 입지적인 특성은 상당히 좋아요. 그죠?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재건축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예.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단독주택 재건축이 어느 쪽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내방역하고 방배역 사이 있잖아요. 예. 네, 이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이 지역 방배동의 가장 큰 호재라면은 이 서초동으로 넘어가는 좀 지역적으로 삥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획기적으로 개선되게 생겼어요. 2019년에 개통 예정인 장제터널이 개통을 하게 되면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지역적인 가치가 또 올라갈 것은 확실해 보여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항상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읽으셔야 돼요. 네. 자, 방배동에서 개발이 집중된 곳은 제가 분명히 내방역에서 방배역 일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방배동의 외부에서 방배동에 관심을 가질 때는 제일 먼저 어느 쪽에 관심을 갖겠어요?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가장 많이 관심을 받겠죠. 예. 그럼 그런 개발이 이루어진 곳이 아닌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관심을 받게 되는 거냐면 이 개발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바로 인접지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역세권과의 접근성이 조금 좋아야 되거든요. 예. 아니면 신축이어서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수요자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갖고 계신 주택 같은 경우는 2003년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럼 벌써 지금 이제 14년이 된 거네요. 예. 그죠? 그럼 좀 있으면 15년 차 돼가고 역과의 접근성이 다른 타 경쟁 상품에 비해서 중간까지 가는데 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비과세 요건도 갖췄고 또 2003년식이고 구입하신 지가 뭐 2년 전이고 그러시니까 구입 가격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으세요. 네네. 그럼 지금쯤이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고 처분하셔서 갈아타는 게 조금 어떨까 싶네요. 같은 방배동에서 갈아탄다라면 아예 개발지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 비용을 조금 더 합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서 이익 실현 조금 하셨잖아요. 네네. 여기다 비용 조금 합하셔서 아예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나는 역세권에 조금 더 좋은 곳을 공략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강남 중심권으로 들어가시든지 이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용산 쪽은 네네. 용산 쪽도 가롤동 34에 20입니다. 가롤동 34에 20에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인데 자 보실게요. 이것도 위치는 좋아요. 예. 역과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고 이건 또 언제 구입하셨어요? 이거는 올해 4월에 대입했는데 주택 임대 사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건 주택 임대 사업으로 등록을 하셨고요. 근데 이게 조금 너무 장기라서 이게 그냥 장기 처음에는 거기 이제 그 임대 사업에서 장기 보유 개념으로 가서 나중에 그 양도세 혜택도 보고 그쪽으로 제가 지금 공덕에 살고 있는데 이 공덕 아파트에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할 개념으로 샀는데 글쎄 조금 그쪽이 좀 너무 장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지금 자 일단은 이미 임대 사업으로 등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단기 임대 사업으로 등록해 놓으신 거예요? 네, 일단 단기로 했습니다. 단기로 등록해 놓으셨고 하셔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언제 하셨어요? 4월에 했습니다. 취직하자마자요. 올해 4월에요? 네, 금년 4월에. 얼마 안 되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어디였죠? 아까 앞서 지역을 우리가 지역적 특성을 잘 살폈잖아요. 방배동을. 여기서 지역 특성을 잘 살피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호재가 있냐면은 분명히 이걸 구입하셨을 때는
여기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다라고 해서 구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죠? 지금 후암동 네. 특별계획이 이렇게 조금 나눠서 이렇게 막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예예. 그러니까 예정이 돼 있는 거죠. 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 예. 자, 이거는 예정이죠. 개발이 예. 예정이에요. 개발이 예정이라는 거는 어떠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라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진입하시자마자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셨다라는 거는 상당히 잘하신 거예요. 네. 잘하셨고, 물론 이곳의 개발이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변을 조금 더 넓혀서 살펴보면, 자, 미군 부대가 지금 이제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미군 부대 부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예예. 그러면서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캠프킴을 지금 민간에 매각을 했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러면서 여기 대규모 상업시설과 함께 업무타운이 조성될 거예요. 근데 바로 인접지예요. 그것도 역세권에 해당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에 대형 개발 호재를 내가 바로 앞서 제가 방배동에서 개발지에 바로 인접해 있거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개발지에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역세권에 가깝거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세권하고 가깝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어차피 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라는 거는 최소 의무 임대 기간 4년. 내가 내 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5년까지 보유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4년에서 5년은 무조건 보유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다행히도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주변 지역이 활발하게 이제 개발지로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이거는 일단은 의무 임대 기간이 맞춰질 때까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보유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근데 초기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미 이제 그것 때문에 선택을 좀- 하신 거니까 네네. 선택을 하시고 비용을 투입하신 거니까 사실적으로 이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셨다라는 거는 그만큼 투자 수익률은 낮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것들은 사실상 미리 상담을 받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네네. 아니니까 이제 예, 앞으로만 보시자고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실 예, 건지 예, 예. 그때 상당히 괜찮은 조건을 확보하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보유하세요. 예예.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 주셨던 이 두 개의 부동산, 먼저 이 서초구 방배동에 다세대는 이 매도 후에 갈아타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용산구 가로월동의 다세대 주택은 5년 정도 더 보유하셔야 한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구매해뒀던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129-3938번 활짝 열려 있고요. 언제든지 이동주 대표의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저기 그 중동 지역에 네. 중동역 쪽에 프루지오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네, 그 반전세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 중인데요. 네, 그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매도하면 수익형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그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중동역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부천역, 경기도 부천의 네네. 중동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거기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파트 지금 네네. 반전세로 투자 목적으로 네네.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도해야 네. 할지 안 해야 할지 네. 그 부분부터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동역 푸르지오를 분양을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갖고는 계시는데 지금 현재 네네. 반전세를 놓고 계세요. 그죠? 네네네네. 그럼 이미 이제 반전세를 놨다라는 거는 월세를 조금 받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더 계속 월세를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완전한 그렇죠. 수익형으로 네. 갈아타는 게 유리한지가 궁금하신 것 네네. 같아요. 네네. 예. 일단은 결론부터 내고 보면은 목적이 분명하시잖아요. 내가 이거를 처분하고 수익형으로 네. 갈아타고 싶어요. 목적이 분명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갈아타시는 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네. 전형적인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아파트는 수익보다는 차익을 조금 노리는 상품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갈아타시는 게 맞고 시기적으로 언제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 우리 그럼 그 시기를 한번 볼게요. 언제 파는 게 좋냐? 예. 자, 언제 처분하는 게 좋을? 부동산은 언제 처분하는 게 좋은 거냐면요. 네네. 가격이 올라갔을 때 처분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항상 왜 못 파냐면 올라가는 게 더 올라갈까 봐 못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못 파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아파트 시장, 특히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 시장은 어느 입지였는지 간에 실거주 시장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전부 다 지금 상승한 단계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각종 파리 대책도 12사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는 보합에서 하향 안정세로 갈 확률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이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아직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처분하는 시기가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부천의 부동산 시장은 네네. 물론 역세권이긴 하고 대단지를 조성하고 있긴 하지만 이 중동력이 뭐예요? 국철이잖아요. 그렇죠. 네. 국철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지역 간의 단절을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국철보다 지하철 역세권에 입지한 주택의 가격이라든가 다른 건 상가라든가 상품의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처분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수익형으로 내가 어딜 갈 것이냐라고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수익형은 우리가 수익형을 운영할 때는요. 네. 레버리지 효과를 잘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돈을 조금 잘 써서 내 돈의 투입금을 줄이면 줄일수록 수익률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일단 시장 상황은 조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는 조금 불리해졌어요. 그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조금 안정성을 확보한 상품으로서 월세를 받기 적당한 지역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 자, 부동산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수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수요를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역세권을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이 수요가 가장 많은 부동산 상품은 또 어떤 거겠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주거용이 수요가 가장 많잖아요. 네네네. 역세권에 주거용이면서 이왕이면 조금 핵심 지역. 이왕이면 이제 예를 들어 뭐 부천을 예를 들자면 중동역보다는 만약에 부천이라면 중동역보다는 부천에도 7호선이 있잖아요. 네. 같은 중동을 놓고 본다면 신중동역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네. 이왕이면 네. 이걸 처분하고 자금이 조금 될 테니 자꾸 붙여서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자꾸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서울 쪽으로 자꾸 들어오셔서 가까운 뭐 영등포권역이라든가 뭐 당산권역 이런 데도 얼마든지 수익형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지역적인 갈아타기를 해서 수요도 확보하고 안정성도 확보하고 수익성도 확보하는 이런 전략을 조금 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 감사합니다. 꼭 처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분하시고 또 수익형 하시기 전에 네네. 이제 미리 상담을 조금 하세요. 그러시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담 네, 받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형 알아보시고 또 한번 저에게 꼭 연락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시청자분들이 전화 상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전화 고지를 좀 잘못 드려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38번, 서울 지역번호 02-2638-3938번, 전화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이동주 대표의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지금 제가 안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제가 그 사동의 그랑자이를 분양을 받았어요. 네, 지금 2020년 초에 입주인데 네. 제가 그 35평형을 받았는데 네. 지금 거기를 제가 실제로 거주를 할지 아니면 지금 전매를 할지 좀 고민이 돼서요. 네. 네. 지금 경기도 안산 사동에 위치한 그랑자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셨어요. 2020년쯤 입주 예정인데 그 전에 좀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그래도 가져가서 실거주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할지 자, 앞으로의 향후 전망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동에 그럼 실거주를 하시기 위해서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막상 고민이신 거예요? 네, 2020년 왜냐면 사실 분양가도 굉장히 높기도 하고 이 지역에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거기를 2020년 입주인데 더 거주를 하게 되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사실 거주 생각 중에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여기 안산이 분양도 굉장히 많고 예, 그 옆에 송산도 있고 해서 사실 전망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서 차라리 지금 전매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진짜 가지고 가서 나중에 조금 살다가 처분하는 게 좋은지 고민이 돼서요. 네,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원래 그 자동차 그 저기였잖아요. 네. 그 거기를 이제 민간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한 7,0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형성되는 곳인데, 네. 자, 물론 여기에 남아있는 호재는 하나가 있긴 합니다. 이제 신안산선이 이렇게 한양대까지 들어오면서 네. 없던 역이 하나 들어오게 되니까 역세권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바뀌는 곳으로 되긴 하는데 그 네. 시간까지가 너무 멀다라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우리가 주거지가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편익시설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막 보면 기반시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 기반시설이 뭐냐면 뭐 상업시설도 포함되지만 주거지에서는 또 학교도 중요하잖아요. 네.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고 또 같은 주거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런데 여기는 물론 저 앞쪽으로 가면 호수공원 앞쪽으로 가게 되면 뭐 기존에 입주한 푸르지오 단지가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 중간에 개발하고 또 앞쪽에 또 송산 그린시티 대규모 개발을 해서 어떤 이 지역이 주거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게 입주하는 2020년 갖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안산은 지금 중앙역과 고잔역 요 일대에 기존 구도심 시가지 있잖아요. 네. 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적인 여기 산업도시로 조성된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9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네. 그렇다 보니까 산업도시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중심권의 구도심에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아파트들이 지금 80년대니까 이제 재건축을 하고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주변 지역의 새 아파트를 조성하는 지구역들이 조금 불리해져 버린 거예요. 왜? 기존 도심에서 재건축을 해버리니까 거긴 기반시설이 너무 좋잖아요. 집만 새 걸로 바꾸면 돼요. 그죠? 그쵸. 근데 이거는 내 집도 지어야 되고 주변에 기반시설도 확보를 해야 돼요. 누가 더 빠르겠어요? 얘가 더 빠르잖아요. 구도심 재건축하는 게. 그리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그랑자이가 분양할 때 분양 시기가 조금 좋아서 분양가를 조금 높게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네. 입주 때까지 가져가서 너무 이거를 고생하느니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 좀 붙었나요, 이거? 조금 붙었다고는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또 일단 이차도 분양하고 프리미엄이 이래서. 형성돼 있을 시기에 네. 이 지역의 호재를 기다리기보다는 네. 이 중앙역 일대의 기존 아파트 있잖아요. 네. 재건축 진행되는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이 항상 개발되는 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곳에 들어가야지 이익이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익을 크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움직여 보시자고요. 이 분양받으신 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죄송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거나 내 집 마련을 해서 분양을 받고 하고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라는 거는 네.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 이왕이면 거주하면서 조금 더 수익을 얻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거양득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좀 좋은 지역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곳이 뭐 물론 주변에 뭐 생태공원 조성되고 뭐 송산 그린시티 조성돼서 여기 뭐 대규모 뭐 위락시설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 네. 기다리는데 최소한 10년. 이 10년 동안 중앙권으로 옮겨가서 원래 중앙권으로 올려가서 내가 조금 더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여기 기다리는 10년. 제가 보기엔 이쪽 10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분양 받아서 처분하는 거에 조금 만족을 하시고요. 네. 예, 접근을 이렇게 좀 옮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도심권 같은 상업시설 많이 되어 있는 데는 네. 아무래도 왜 제가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게 대단지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이제 왜 어떤 분한테 조금 맞냐면은 네. 조금 이제 내가 아까 오늘 첫 시간에 제가 뭐 3040, 5060 세대 유리 막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5060 세대들이 아직 5060 세대는 아니실 것 같은데 목소리는 아니에요. 네. 5060 세대가 조금 이렇게 주변의 자연 공간을 조금 누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조금 그러니까 주거를 조금 쾌적하게 주거지를 조용하게. 내가 확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 단지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3040에 해당된다라면은 빨리빨리 네.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빨리빨리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심에서 좀 수요자들이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회전율이라는 말을 조금 쓰잖아요. 네.
이 부동산에도 이 회전율 개념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역의 부동산이 돌아가는 사이클이 조금 더 빠르기 위해서는 기존 도심이 훨씬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안산이 기존 도심이 이제 사이클을 시작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옮기시는 게 그래도 나는 이거 가져가겠다 싶으면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조금 오래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기본이 10년 정도는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우리 좀 판단하기로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무래도 이 신규 또 대단지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우선 좀 젊은 층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순환율을 생각해서 투자 가치 높은 좀 중앙역 근처의 재건축 아파트 생각해 보시는 거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판단해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상담자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제가 청파동 3가 132에 187 103빌라트라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가 지금 54평형인데 네. 전용이 36평이고요. 네. 지분이 25평이에요. 네. 매가가 5억 4천이고. 네네. 네, 전세로 논다고 하면 4억 가능하다고 하고. 네. 네, 근데 2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근데 좀 초기 투자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분이 높다고 해서 추천을 받았어요. 네네. 근데 이게 괜찮을지, 근데 제가 이제 2가구 1주택은 되는데 이렇게 만약 제가 들어가면 네. 2가구 2주택이 돼서 네, 그 문제도 같이 좀 상담 좀 받아봤으면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네. 제가 이 근처에 살고 있는데 위치는 괜찮은데 좀 너무 크지 않고 큰 것이 아닌가 하고. 네. 자, 우선 지금 네네.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계셔서 이 주택을 또 구매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시는 상황이고 용산구 청파동 3가에 132-187, 자 54평형이라 또 너무 좀 큰 평수가 아닌가 이 점도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자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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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아까 이 주택이 조금 크다. 그리고 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일단은 전용이 크다. 네. 그리고 지분이 많다. 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자, 전용이 큰 거는 실거주 할 때는 전용이 크면 좋아요. 그죠? 네. 근데 내가 이걸 투자용으로 샀을 때는 전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뭘 봐야 되냐면 지역을 봐야 돼요. 네. 지역. 그리고 지분이 크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 지분이 많다라는 거는 개발을 하면 유리해요. 그죠? 네네. 근데 개발이 안 되면 개발할 생각이 당분간 없으면 결코 나한테 유리한 건 없어요. 그죠? 아, 네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지역은 숙대가 있어요. 숙대가 있으니까 일단 대학생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대학생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룸하고 투룸이 상당히 임대가 잘 되더라고요. 아, 네네네. 예. 그런데 지역적 특성은 벌써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대학생 위주의 임대 시장이 형성돼 있는 곳. 그러면 전용이 큰 게 유리합니까? 전용이 작은 게 유리합니까? 지역적인 특성을 봤을 때. 네네. 전용이 작은 게 유리하겠죠? 예. 지역이 대학생의 임차 시장이 형성돼 있는 곳이니까. 네네. 자, 다음에 지분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곳이 개발이 되냐 안 되냐를 볼게요. 지금 여기 개발 계획 수립돼 있나요? 그거는 없어요. 그거 없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 한 2006년, 7년, 8년 이때 이제 특히 뭐 4차 뉴타운을 하네 어쩌냐 할 때 그때 이제 투기 바람이 조금 많이 불었던 곳이잖아요, 이 청파동이.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개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네네. 그죠? 개발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지분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 추천을 받을 때 네. 그 도심 재생인가 뭐 그것으로 해서. 자, 이제 도심 재생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네. 우리가 기존에 왜냐면 뭐 한참 뉴타운 바람 불 때 이거를 광역 개발하다 보니까 광역 개발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개발시키겠다라는 건데 소규모 개발에서는 개발 이익이 낮고 실제로 타지에서도 관심을 많이 안 갖기 때문에 황금성도 낮고 투자 수익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이건 지역 특성하고는 안 맞아요. 저는 이걸 보고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지분은 많은데 가격이 낮다?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거 저는 비추천합니다. 아, 네. 지역 특성하고 너무 안 맞아요. 아, 네. 네네. 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고민은 좀 많이 했었어요. 네. 네네. 또 추가로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 아, 네. 그거하고 저기 인천에 네. 그 작전역 주변에 계양 1구역이라고 있어요. 아, 작전역에 네. 그거 뭐 그거 구입하시려고요? 지금 현재는 그 감정 평가에서 지금 피가 3천이 붙어 있는데, 네. 네. 그거를 같이 좀 투자하자고 또 어느 분이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네. 자, 재개발을 해서 유리한 거는 내가 조합 원일 때는 유리해요. 특히나 이 작전동 지역이 투자 지역이 아니고 여긴 실거주 시장이잖아요. 아, 네. 예, 실거주 시장이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이걸 프리미엄을 3천을 주고 들어간다. 왜 여길 들어가요? 서울에서도 개발하는 데 많고 서울에서도 투자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이왕이면 조금 투자자라면은 투자 지역에 맞는 곳에 가서 똑똑한 투자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요것도 조금 비추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것도 제외하시고요. 방송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다시 한번 방송 이후에 상담 다시 한번 하세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민하셨던 두고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한다. 우선 반대 의견 드렸어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